네. 증권주가 요즘 분위기가 좋죠. 여기에 새로운 이슈가 어제 등장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쪽에서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는데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진입 규제를 완화시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호재인지부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수 전문가님,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안인가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못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이 매출 의존도가 워낙 높고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 네.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이 SOC 투자 쪽 관련된 부분, 네. 이런 부분 이제 건설이나 시멘트 쪽 관련된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쪽. 이 내수 쪽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종고 금융위원장이라든지 금융업계 쪽에서 증권업 쪽에 대한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금융투자업 체제와 관련된 이 개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이 금융업계를 보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운용회사 같은 경우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는 동안 증권사 쪽이 가지고 있는 기본 경쟁력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주식시장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키워야 되는데 그 주체는 증권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증권사들에 대한 이제 플러스 요인을 좀 주는 거죠. 그동안 이제 너희들이 그동안 수수료 싸움 가지고 너무 제색 갖기 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 더 줄게. 니들이 돈이 없다면 그룹사로부터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옛날에 막 걸어놨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네. 게 이제 1그룹, 1증권사 이런 것도 좀 풀어주고, 네. 그 다음에 증권사들이 그동안 사업을 좀 진행을 하는 데서 단계별로 굉장히 꼼꼼하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네. 처음에만 허가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신고하는 형태, 등록제로 이제 바꾸겠다. 이런 요인이 좀 되는 거고, 네. 뭐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동안 미안했다. 우리 옵션 시장 쪽 같은 경우도 계속 규제 많이 해가지고 막 시장 막아놨었잖아요. 가상화폐 쪽도 막아놔가지고 욕을 많이 먹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동안 미안했다. 근데 너희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좀 해봐. 좀 풀어줄게. 네. 그동안 규제에 관련돼 있어서 너희들이 좀 네네. 고민이 많았잖아. 알았어. 내가 이거 그동안 막았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우리 큰일 날 것 같아. 일단 금융업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지원해줄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간 좀 줄이는 거 검토 한번 해볼게. 너희들 한번 해봐. 네. 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법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좀 축소가 되고.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렸었죠. 한번 신청을 해서 이게 승인받길 것까지 네. 하게 되면 시간 몇 년 걸렸는데, 네. 이제는 뭐 이 준비하는 기간 자체 6개월 이내에 쇼 붙일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뭐 이걸 준비하는 업체들의 입장에서도 네. 핀테크 사업자. 그렇죠. 대표적으로. 네. 이제 준비하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이거 언제 통과돼 이 막연하게 계획만 세웠었단 말이에요.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도 뭐 한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중간에 그 난잡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딱딱 되려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다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한 호재로 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다만 이게 이제 가시화가 되는 데 있어서 네. 이게 무조건적인 이 증권사들에 대한 호재라기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잡아먹을 수 있겠죠. M&A 이슈나 지분 이슈가 더 부각받을 수가 있겠죠. 승자들이 독식을 할 그렇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자본주의 사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리고 그걸 비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로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거 부정하면 사회주의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어쨌거나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만 그걸 얼마만큼 합법적으로 공정하게 가느냐의 문제인 네. 거지. 그래서 뭐 이제 돈 많은 기업들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생긴 거죠. 야, M&A에 대해서 좀 키워준다든지 네. 아니면은 좀 불리했던 사업 부분 적자 빼가지고 잘 된 부분 키워준다든지. 네. 옛날에 이거 막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풀어주는 거니까 분명하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증권주의 호재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핀테크 사업자들까지도요. 마제스터 전문가님 같은 의견으로 보시나요? 네, 자, 일단은 지금 증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이제 신규 증시 활성화를 통해서 경쟁을 촉진시키는 거죠. 일단 진입 시장을 좀 열어주는 거죠, 쉽게. 그리고 앞으로 경쟁을 통해서 시장을 더 활성화되게끔 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게 해결이 돼야 된다. 시장이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최근에 뭐 수소차라든지 지금 5G 관련 종목도 많이 올라와요. 네. 그래서 그 기대감은 많이 올라온다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실적이 무조건 받침이 돼야지 우리가 PBR, PR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야지 시장이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 진입 자체는 지금 증시 활성화를 통해서 인허가 정책, 금융투자업, 인가체제를 좀 완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은 시장은 좀 열어주겠다는 거죠. 환경 자체는 그래도 좀 그렇죠. 자유로워지고. 예, 예.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증권업종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선별적으로 좀 올라왔어요. 한국투자라든지 네. 몇 개 종목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후에 앞으로 이제 좀 규제라든지 제재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또 이렇게 좋은 환경이 펼쳐졌지만 실적에 대한 그리고 여기서 경쟁력을 누가 갖고 가느냐의 싸움이 될 거다 이런 결론까지도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해소해봤습니다.